선생님, 어제 아내랑 성관계를 하다가 아내 입에서 피를 봤대요. 입으로 좀 해주다가 무슨 큰일 난 건 아닌지 너무 놀랐어요.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다 벌어진 출혈 사건. 그 남성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혹시 아내에게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입으로 애무를 시도한 후 감염, 상처, 통증, 갈등 때문에 병원을 찾는 중장년, 노년층 부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해보려는 마음만 있었지. 위험한 방식, 잘못된 습관, 과도한 빈도, 그리고 대화의 부재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에 병이 생기고 관계는 멀어지고 부부 사이의 온도는 식어가더군요. 그렇다고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시겠어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기시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실제로 회복된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다시 가까워지고 건강해지고 다정해지게 됩니다. 입으로 해주는 그 순간 당신이 몰랐던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잘못된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병원을 피하고 사랑을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사례부터 함께 보실게요. 저는 64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윤서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윤서 원장님, 전 그저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입으로 해주는 게 친밀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전 72세의 남성 고승철 씨가 진료실에서 저에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용기를 냈는데 며칠 후 아내가 질 분비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병원에 다녀왔고 세균성 질염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깨끗이 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안에 숨어있는 700여 종의 세균. 의학적으로 구강 내에는 700종이 넘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혀, 잇몸, 치아 사이, 편도, 혀뿌리, 볼 안쪽 점막까지. 양치질만으로는 이 모든 세균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입으로 생식기 부위를 애무하게 될 경우 그 세균이 생식기 점막에 직접 접촉되며 감염 경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의 질 점막은 60대 이후 점점 얇아지고 분비물도 줄어들어 상처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걸 모른 채 정성껏 해준다는 이유로 무심코 시도하면 감염, 염증, 가려움증, 상처, 심지어는 배뇨통과 성관계, 기피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70대 이후 부부 사이에 갑작스러운 단절 뒤에는 바로 이 무의식적인 감염이 촉발점이었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말해주는 세균 이동 경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구강 내 세균 중 일부는 인체 다른 부위로 이동 시 폐혈증 또는 요도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치면 감염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잇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구강 접촉, 혀의 세균막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잦은 항생제 사용 후 구강 세균 불균형 상태, 잦은 음주 후 위생관리 부족. 구강 위생은 단순히 입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 성생활의 관문이자 복병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최현우 씨는 71세 아내와 오랜만에 관계를 가졌고 아내를 위해 입으로 애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내는 질 주변의 통증을 호소했고 본인은 소변 시 통증과 가려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서로에게 감염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질염, 남편은 요도염 초기 증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두 분 모두 입으로 할 때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강을 통한 감염은 삽입보다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을 매개로 하는 구강성교는 외부 세균이 직접 생식기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내를 위한 정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정확한 관리법이 따라야 합니다. 관계를 갖기 전에는 반드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를 활용해 혀 표면의 세균까지 제거해 주세요. 백태 제거하기 일반 칫솔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양치질과 구강 세정제를 병행하면 세균 제거율을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입안 상처나 궤양이 있을 땐 절대 구강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술 마신 날엔 피하세요. 알코올로 인해서 구강 점막이 손상되고 세균 증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강 세정은 관계 30분 전이 이상적이며 즉흥적인 접촉은 위험을 높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감염 위험은 7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절대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따뜻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관계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고 계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며칠 전 한 중년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하게 됐어요라며 밝게 웃었고 옆에 앉은 아내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가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부부는 3개월 전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복식호흡, 손 마사지, 건강식 등을 실천한 후 다시 친밀한 시간을 되찾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회복 후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아내는 반복되는 방광염에 시달렸고 남편 역시 피로감과 잔뇨감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자주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중년 이후엔 횟수보다 회복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른 성관계, 회복력 저하는 현실입니다. 젊을 땐 하루 2번, 연속 이틀 해도 끄떡없던 몸이 60대를 넘어가면서는 호르몬 반응도 느려지고 회복력도 줄어듭니다. 남성의 경우 관계 후 테스토스테론 회복에 평균 48시간이 걸리며 여성은 관계 후 질 점막 회복에 최소 72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회복 시간이 무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 기능 저하, 전립선 피로 누적으로 만성 전립선염 재발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질 내 염증이 지속되면 성적 기피감이 증가되면서 관계 단절의 악순환이 됩니다. 즉,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하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정 빈도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8에서 10회 정도의 부드러운 성관계가 면역글로불린 A 수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반대로 주 5회 이상 과도하게 관계를 가진 남성의 62%가 전립선 염증 수치 상승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호르몬 회복이 더뎌 과다 활동 시 피로감과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 성생활은 단순히 몸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거리감도 만들어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다치게 되는 거죠. 78세 장윤범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71세 여성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두 분은 만남 초기 뜨겁게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장 씨는 기력이 급속히 떨어졌고 상대 여성은 갑자기 아랫배가 뻐근하고 피곤하다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엔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관계가 일방적인 부담으로 느껴지며 두 달 만에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좋았을 뿐인데 내가 너무 조급했던 거겠죠. 그렇다면 적절한 빈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 적당한가요?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몸의 신호에 있습니다. 관계 후 피로가 오래 가거나, 다음 날 허리 통증이나 기운 저하가 심하거나, 파트너가 관계 후 통증, 가려움, 피로감을 표현한다면 그건 너무 빠르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하루 이틀은 완전히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회복이 있는 사랑입니다. 몸도 쉬어야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게 다음 만남의 설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관계는 회복되었는데 왜 더 멀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명확한 해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생을 단순히 씻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가장 강조해온 것도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 어떻게 씻는가에 따라 감염률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샤워만 하면 된다고 믿으셨다면 다음 내용이 건강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원장님, 매번 샤워도 하고 비누로 꼼꼼히 씻었는데 왜 아내가 또 염증에 걸린 걸까요?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은 깨끗이 씻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을이 아니라 언제와 어떻게 씻느냐에서 발생합니다. 단순 샤워만으론 절대 부족합니다. 관계를 준비하며 목욕탕에서 샴푸하고 바디워시로 뽀득하게 씻는 것. 물론 위생관리는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계 시점과 씻는 타이밍 사이의 간격입니다. 낮에 목욕하고 저녁에 관계를 시도하면 이미 땀과 분비물, 외부 세균이 다시 피부에 붙어 있습니다. 씻는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더러운 부위를 마지막에 닦은 손으로 다시 깨끗한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살균력 강한 비누는 생식기 주변의 유익한 균까지 없애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듭니다. 즉, 깨끗이 씻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관계 직전 10분, 이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실천 후 감염률과 통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첫째, 손톱부터 관리하세요. 손끝에 붙은 세균이 생식기에 직접 닿는 일이 많습니다. 손톱은 짧게 정리하고 전용 브러쉬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둘째, 성기 주변은 미지근한 물과 중성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오히려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하고 향이 강한 알코올, 성분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항문 주위는 마지막에 닦고 다른 부위와 수건을 분리하세요. 특히 여성은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넷째, 파트너가 사용하는 수건, 속옷, 손수건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다섯째, 관계 직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세요. 요도에 들어온 세균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으로 관계 전 생식기 주변 피부는 수분이 많고 따뜻하며 마찰이 많은 환경이라 세균 번식 속도가 평균보다 23배 빠릅니다. 따라서 얼마나 깨끗이 씻느냐보다 바로 직전 올바른 순서로 씻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균 하나가 요도로 들어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세균이 염증으로 번지면 치료의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죠. 제가 실제로 진료를 했던 75세 민철수 씨는 관계만 다지면 항상 다음날 잔뇨감과 요도통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도 자주 따갑고 가려움을 호소했고요. 이분은 씻을 때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기존엔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 성기, 항문 순서로 씻던 걸 순서를 바꿔서 손 먼저 씻고 성기, 몸, 항문 순서로 바꾸고 전용 중성 비누를 사용하며 관계 직후 소변까지 꼭 보시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내랑도 싸우지 않고 더 가까워졌어요. 아내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분의 관계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고작 씻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대충 씻는다. 어차피 씻었는데 뭐. 나는 깨끗한 편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의 아내에게 염증과 고통, 당신 자신에게 자존감 저하와 관계 단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 준비는 비싼 선물도 로맨틱한 멘트도 아닙니다. 올바른 위생 습관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위생 관리의 기초가 잡혔다면 약보다 더 강한 자연의 처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 마사지, 과일, 복식 호흡, 조격. 놀랍게도 이 단순한 실천이 관계 회복 속도와 신체 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약을 먹기엔 부작용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어요. 바로 자연의 처방입니다. 혹시 이쯤에서 이젠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처방법 중 첫 번째, 손 마사지는 몸의 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84세 윤말순 씨 부부는 결혼 60년 차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냈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제안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만 서로의 손을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두 분은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에는 온몸과 연결된 경혈 지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눌러주고 손바닥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전체를 감싸듯 부드럽게, 손가락은 손끝부터 뿌리 방향으로 쓸어내리기. 대화 없이도 터치 자체가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78세 김세진 씨는 당뇨로 인해 발끝, 감각이 둔하고 늘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오랜 시간 멀어져 있었죠. 제가 권한 건 매일 저녁 30분 따뜻한 물로 조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부부가 함께 조격을 하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죠. 불과 3주 만에 김세진 씨는 발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며 다시 아내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격은 단순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 혈류가 증가되고 긴장 완화, 부교감 신경 활성화, 감정이 안정되면서 호르몬 분비 촉진,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 라벤더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2방울 추가. 조격 중 눈 감고 복식, 호흡 병행 시 효과는 2배로 높아집니다. 전주에 사는 80세 이금순 씨 부부는 관절염과 만성 피로로 인해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식단은 이렇습니다. 석류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박은 시트룰린이 풍부해서 혈관 이완이 되면서 발기 개선에 탁월합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아르기닌 함유량이 많아 질 윤활 및 정자 생성 촉진을 도와줍니다. 이금순 씨 부부는 매일 아침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는 루틴을 만든 뒤 피로감이 줄고 아내의 질 건조 증상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 간식 형태로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으면서 당 함량 주의, 두 분이 함께 먹는 시간을 하루의 친밀 루틴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합니다. 하버드대 건강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자연요법 즉 마사지, 족욕, 식이 루틴을 3주 이상 실천한 고령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적 만족도 8% 증가, 부부 친밀도 41% 증가, 수면의 질 35% 향상, 우울감 불안감 25% 감소.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은 약물보다 부작용이 없고 관계 회복에 부드러운 연결점이 되어줍니다. 실천은 약보다 쉽고 사랑보다 부드럽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약을 먹고 병원을 찾지만 진짜 건강은 소소한 일상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손 마사지 10분, 족욕분, 석류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한 번.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다시 설레는 마음, 부드러운 터치, 그리고 따뜻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소통이 부족한 부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한국 상담마크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원장님, 남편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냥 안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죠. 이 말은 지난달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73세 여성 강은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3년째 끊긴 채 그저 서로 눈치만 보며 살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력이 떨어져서 괜히 위축됐고 아내는 본인이 거부당한 줄 알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둘 사이엔 대화도, 관계도, 감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줄고, 줄어든 말은 결국 감정을 누르고, 그 감정의 침묵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몸이 멀어지는 건 자연스럽지만 말을 잃으면 진짜 관계가 멀어집니다. 고령 부부의 대화에는 기술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3단계 대화법 지금부터 공유드립니다. 1단계 비난 없이 느낌부터 말하기. 상대방에게 절대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나 아팠어. 상대는 바로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대화법이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나는 그날 조금 따가운 느낌이 있었어. 주어를 나로 바꾸면 감정 전달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은 사실보다 먼저 나눠야 합니다. 나 요즘 당신 손잡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출발이 됩니다. 2단계 구체적으로 말하기. 상대방에게 절대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그날 별로였어. 상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대화법이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나는 시작할 때 몸이 덜 풀린 느낌이었고 중간에 좀 당황스러웠어. 경험을 묘사하면 오해가 아닌 이해가 생깁니다. 몸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하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서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3단계 감사와 칭찬으로 마무리하기. 상대방에게 절대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당신은 또 모르더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끝이 이렇게 나면 관계는 다칩니다. 이렇게 하는 대화법이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도 그날 나 위해 신경 써줘서 고마웠어요. 부드럽게 끝내야 다음 대화가 열립니다. 관계란 잘했다고
칭찬할수록 더 좋아지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맙다고 한마디 해줬을 뿐인데, 안양에 사는 75세 민철수 씨는 아내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줬을 때 진심으로 눈물이 날 뻔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그는 스스로 성기능 회복을 위해 음식도 바꾸고 스트레칭도 시작했고, 두 분의 관계는 다시 말이 통하는 관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부부 대화 실천 루틴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는 말의 루틴은 아래 3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차를 마시며 하루 한 가지 감정 나누기. 오늘 난 좀 외로웠어. 둘째, 산책 중 몸 상태 솔직히 말하기. 오늘 허리 좀 뻐근했는데 당신은 어때? 셋째, 잠들기 전 감사 한마디 나누기. 오늘 함께해서 편안했어. 고마워요. 이 루틴을 실천한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신체 관계보다 감정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70대, 80대의 부부라고 했어. 사랑이 식은 것도 감정이 다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을 잃은 것뿐입니다. 말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고 손끝의 체온이 다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실천을 하나의 루틴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통해 당신의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성기능이나 부부 관계만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 77세 이명자 씨는 그날 이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이명자 씨는 옆집 73세 이웃 남성과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불편함과 죄책감이 앞섰지만 서로를 알아가며 말부터 열고 손을 잡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하루 10분씩 마음을 나눈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분은 누구보다 따뜻한 노년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는 루틴,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를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만들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 습관입니다. 회복의 10분 루틴. 첫째, 아침 한마디.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하루의 시작을 감정으로 여는 연습. 둘째, 저녁 손 마사지 5분. 말 없는 터치로 교감의 온도 높이기. 셋째, 밤차 한 잔, 대화 한 줄.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말로 끝맺히기. 넷째, 함께 먹는 과일 한 접시. 몸의 리듬과 건강의 연결. 다섯째, 주 3회 조격으로 감정 안정. 말없이 함께하는 시간. 침묵 속 살아. 이 중 단 2가지만 해도 관계 회복의 시동은 걸립니다. 단 3주만 반복하면 몸과 마음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왜 이 루틴이 효과적인가요? 첫 번째, 신체적 조건 변화. 혈류, 호르몬 분비 개선이 되면서 성기능 회복. 두 번째, 정서적 안전망 강화. 긴장 완화가 되면서 의사소통 회복. 세 번째, 일상 속 규칙성 확보. 반복성 행동 습관화 만족감 증가. 이건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부부의 삶을 다시 엮는 가장 강력한 회복 시스템입니다.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멀어졌습니다. 그날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로부터 가능합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한 번, 차 한 잔, 그 소소한 시도가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다시 설레는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이제 다정해지고 가까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손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시도하는 그 작은 변화가 당신과 당신의 아내 또는 남편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댓글에 실천 중인 루틴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힌트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까운 친구, 가족, 부모님께도 공유해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